Roller coaster ride, hands up in the sky, take you on a ride, love to feel the high. We can start again, laughing to the end, screaming at the top, hope it never stops. We could do it all over, thrill is bringing us closer, superstar you're like Nova. Oh, so incredible one time, gotta let it go tonight, wanna know what it feels like, yeah. We going up, we take it down, let's spice it up, baby, right here and now. Hey, nothing could be better, so high up in the clouds, let's make it last forever, can nothing bring us down. Oh,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드론을 구매하고 나서 나도 좀 퀄리티 있고 좀 멋있는 영상,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조정을 하면 그런 영상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조정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드론을 촬영을 하려고 나가면 이거 좀 잘 모르니까 마스터샷 한번 찍어보고 퀵샷 몇 개 실행해보고 액티브 트래킹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드론 촬영 너무 어렵다, 이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으시는 분들 상당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퀄리티 있는 영상 촬영을 위한 조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론 촬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정석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그냥 카메라를 만지고 드론을 오래 만지면서 아, 요렇게 찍으니까 좀 괜찮게 나오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영상에서 설명하는 왼쪽 오른쪽의 기준은 모드 2 기준입니다. 오른손은 앞, 뒤, 좌우의 비행 컨트롤, 왼손은 고도와 회전을 컨트롤하는 설정을 모드 2라고 합니다. DJI의 센서 드론의 디폴트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촬영할 때 컨트롤러의 설정입니다.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격자선, 이 세 가지 설정을 전부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 기능을 켜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컨트롤러에 보이는 영상이 실제로 촬영되고 있는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에 촬영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드론을 컨트롤할 때 스틱은 최대한 천천히 꼼지락꼼지락의 느낌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촬영된 결과물을 봤을 때 드론을 빠르게 움직일 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게 건질 수 있는 영상이 훨씬 많습니다. 컨트롤이 빠르면 영상의 앵글이 흔들리고 정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쓸만한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해 놓은 멋진 영상들을 봤을 때 진짜 저거 멋있다, 나도 저렇게 촬영해 보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영상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 하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드론을 스틱으로 조정을 했을 때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내가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드론을 조정을 했을 때 이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거를 따라할 수도 있겠죠. 먼저 오른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방향이 있죠. 앞, 뒤, 좌우. 앞으로 밀었을 때는 전방으로 쭉 피사체를 향해서 날아가는 전진, 뒤쪽으로 스틱을 당겼을 때는 중앙에 있는 피사체에서 멀어지면서 뒤로 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고요. 왼쪽으로 반대로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오른쪽 앞으로 하게 되면 45도 방향으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왼쪽 45도 전방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만 가능한 비행은 8개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오른손의 기본 무빙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의 무빙에 왼손이 더해졌을 때 시네마틱한 영상, 그리고 좀 다이나믹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 다이얼, 짐벌을 움직이는 다이얼의 움직임부터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벌의 각도만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앞쪽에 있는 다이얼이 짐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죠.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짐벌의 각도가 상승을 하고요. 왼쪽으로 당겨주면 짐벌의 각도가 내려갑니다. 짐벌의 움직임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플하죠. 이 다이얼을 밀고 당기고에 따라서 짐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짐벌의 각도에 따라서 앵글이 가장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만 추가를 해줘도 굉장히 영상이 좀 다채로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의 무빙과 짐벌만 가지고 영상을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짐벌을 아래쪽으로 90도 수직으로 내려주고요. 그 후에 오른손은 전방으로 비행을 하면 영상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버드아이 뷰, 직부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지 앞으로만 비행을 하는데 피사체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최초의 짐벌이 아래쪽 20도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비행을 하면서 짐벌의 각도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피사체에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대로 조작을 한번 해보죠. 짐벌의 각도를 올리면서 앞으로 비행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느낌의 영상이 됩니다. 약간은 뭔가 희망찬 느낌의 영상이 되죠. 길을 따라 앞으로 쭉 가면서 뭔가 스토리가 좀 빠르게 전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죠. 다음 네 번째는 카메라 앵글은 아래쪽 25도 정도 수준으로 고정을 하고요. 비행도 아래쪽에 길을 따라 쭉 대각선으로 비행을 하는 거고요. 이런 움직임은 보통 자동차를 따라갈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아주 심플하게 움직이는데도 영상이 그래도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완성이 돼 간다,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 스틱이랑 짐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스틱, 왼손으로 조작하는 이 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스틱은 상하 그리고 좌우 회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 스틱을 앞으로 밀면 드론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고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당기게 되면 드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당연히 영상도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영상이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하면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스틱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 움직임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지럽기만 하고 쓸만한 영상을 건지기가 사실 어려운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전체 전경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고도는 지금 거의 100m 가까이가 올라갔는데 촬영된 영상에서 느끼는 변화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만 주고 큰 효과 없는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짐벌의 각도를 90도 수직으로 만들면 약간 영상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영상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영상이 됩니다. 이거는 빠르게 움직이면 약간은 어지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로우 모션을 거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전에 대해서 봤는데 회전을 하면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게 있죠. 바로 POI인데 POI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영상인데 제일 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POI는 굉장히 쉽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OI는 컨트롤러 스틱이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할 때는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서로 컨트롤러가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걸 연습하실 때는 처음에는 정지된 피사체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피사체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금 멀리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드론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격자선에 피사체를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이때 잘 맞추기가 힘드니까 양쪽 스틱을 막 따로따로 조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손은 고정을 하고요. 반대쪽 손가락만으로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양쪽을 다 움직이면 절대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쪽 손은 고정, 한쪽 손가락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중심이 맞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딱 고정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한 바퀴를 그대로 도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속도를 조금 높이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절대 속도를 못 바꿉니다. 그냥 촬영을 해서 편집 단계에서 속도를 높여주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사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조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법을 어느 정도 수준은 알아줘야 내가 스틱을 컨트롤했을 때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드론이 움직이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구나를 알아야 다음에 내가 따라하고 싶은 영상을 보더라도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인트로에서 봤던 영상을 어떻게 무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저스트하게 상승만 한 겁니다. 아래쪽으로 90도를 보고 있고 상승만 한 영상이고요. 다음은 오른손은 전진, 왼손을 오른쪽으로 해서 선회를 한 거고요. 요게 POI죠. 양손이 가운데로 모아져서 회전이 된 거고요. 자, 이거는 설명을 했었죠. 오른손은 앞으로 전진, 왼손은 짐벌 다이얼을 바깥쪽으로 해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90도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 영상도 설명을 했었죠. 오른손은 앞으로 전진, 왼손은 짐벌 다이얼을 안쪽으로 해서 카메라를 아래쪽에서 정면으로 고개를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왼손을 왼쪽 아래쪽으로 스파이럴 한 거고요. 이번 것도 쉽죠. 오른손을 앞으로 전진, 왼손은 짐벌 다이얼을 안쪽으로 해서 카메라를 들어준 건데 전진 속도에 비해서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르고 약간은 느리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건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 위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해준 거고요. 마지막에 이 영상은 오른손을 뒤로 해서 그냥 후진입니다. 그러면서 피사체를 멀리하면서 엔딩의 느낌을 준 겁니다.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뭐 별거 없네? 쉽네? 라고 느끼셨으면 영상을 잘 따라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인트로에 사용된 영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고 기초적인 무빙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그게 그나마 좀 덜 심심했던 거는 BGM에 맞춰서 짧게 끊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나마 좀 덜 심심한 그런 영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편집 같은 거도 제가 조만간에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입문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정법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마음에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게 왼손 스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도 영상이 긴데 이렇게 이제 왼손까지 다 다루면 너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영상을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쯤 제가 이 편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외에 뭐 다른 부분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 하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드릴 거고 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